지금은 이제 센서나 장비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감과 수작업과 예. 그래서 이게 확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고 있으면 넘어가요. 그걸 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간혹 타고 올라가요. 왜요? 원래 이거 올라가면 안 돼요. 근데 서비스인가요? 그러면은 이 차량의 크기에 따라서 수입이 바뀌나요? 네. 아, 작은 그래요? 차들은 올해부터 바뀌어서 하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31살 황영수라고 하고요. 스카이, 그러니까 고소작업차라는 중장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다리 차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사다리 차는 쉽게 말해 짐을 올리는 거고요. 스카이 차량은 사람을 태워서 고층에 있는 작업들을 하는. 짐을 올리는 게 사다리 네네. 차고. 아, 그럼 이삿짐 할 때 그게 사다리 차고. 네네네. 그럼 고소차는 그 앞에 이렇게 케이지? 케이지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예. 아, 그걸로 사람을 올리는 게 고소 작업차? 네네네. 그러면 주로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간판도 이걸로 하는 거죠? 네, 고소 작업차로. 간판도 높은 층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고소작업차를 사용을 하고요. 그쵸.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연차로는 4년 정도 됐어요. 그 전에는요? 뭐 의류 쪽에도 있어봤고, 의류. 그냥 회사도 다녀봤고요. 하다가 27살에 이제 다 접고. 네네. 그럼 이거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거를 이 스카이라는 장비가 처음 나왔을 때 초창기 멤버로 그게 하셨어요. 언제예요? 한 2001년도 2년도쯤 됐어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 전에는 방식이 카고 크레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끄트머리에다가 바가지만 달아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냥 쭉 뻗었다가 들어왔다, 그리고 반경이 넓지 않다, 뭐 이런 단점이 있어서 장비를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스카이라는 게 지금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하시게 된 거를 물려받으신 거예요? 아니야, 아버지가 하시다가 이제 업종을 변경을 하셨고 저는 원래 처음에 포크레인을 하려고 배우려고 했는데 배울 수 있는 길이 이렇게 폭이 좁다 보니까 이쪽은 아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냥 바로 여기로 넘어갔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1살이요. 31살요? 네네네. 오, 20대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센서나 장비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어도 있고 다리빨이 얼마나 펴졌냐에 따라서 반경도 제한이 걸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감과 수작업과. 그래서 다리빨이 들린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죠. 하는 순간에 넘어가거든요. 그쵸. 이게 확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고 있으면 넘어가요. 그걸 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도 그거 넘어져 있는 차를 살면서 한 2번 본 것 같아요. 처참해요, 진짜. 넘어가 있는 거 보면은. 와, 이거 어떻게 수습하나. 넘어지면서 보통 차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걸 같이 치면서 넘어가. 뭐 하여튼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진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람이 타고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인사사고로 직결이에요. 그쵸. 넘어가면 일단 사람이 다쳐요. 일단 올라가 계신 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건설업계 일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보니까 자그마한 실수 하나에 크게 사고가 날 수가 있어서. 스카이를 운전하시면은 운전만 하시는 거죠? 올라가시는 분은 다른 분이 올라가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밑에서 작동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간혹 타고 올라가요. 왜요? 원래 이거 올라가면 안 돼요. 근데 서비스인가요? 큰 현장 같은 데서는 절대 못 올라가게 해요. 근데 불법이에요? 불법까지는 아니고요. 위험하니까. 왜냐면 제가 리모컨을 메고 올라가긴 하는데 내가 올라가서 내가 직접 조종하면서 작동을 하면서 타고 올라가는데 리모컨 배터리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있었어가지고 막 던져달라고 그러고 뭐 생쇼를 했는데 이게 올라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가끔씩 이제 현장에 일하실 분들이 부족해서 그러다 보면 저도 어느샌가 타고 올라가서 같이 옆에 있거나. 하시는 일을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간판 달 때도 스카이가 동원이 되고. 네, 그리고 건물 외벽에 있는 모든 공정들은 다 들어가요. 타일 붙인다거나. 타일, 저런 대리석 같은 거부터 해서 샤시, 그리고 요즘 건물들은 다 통유리로 만들어지잖아요. 그 유리 작업들도 들어가고요. 옥상에서 물 떨어지는 빗물 떨어지는 거요. 그 물음통이부터 높은 데서 하는 것들 다 하고요. 사다리 차가 하지 못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층수가 너무 높아져 버리는 경우에. 너무 높기보다는 사다리 차도 각도가 있거든요. 제한이 이제 안 되는 경우는 스카이로 물건을 실어. 사다리로 안 되는 곳은 스카이가 가고. 사다리 차는 멀리 떨어져서 못 해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인도가 엄청 넓은 곳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스카이로 올리고.
이거 보통 차가 얼마씩 해요?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작은 톤수들은 1억 한 초중반대, 취등록세까지 뭐 이런 거 다 해서 1억 초중반대 나와. 이것도 혹시 번호판 사야 되나요? 제어되면은 사는 경우도 있고요. 지방 거를 받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비싼 차는 또 얼마까지 가요? 75m짜리 뭐 이런 것도 있고 가운데 관절이 있어서 꺾이는 게 어. 있는데 그 이제 굴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차들은 비싼 차들은 뭐 3억대까지 나오고. 그러면은 이 차량의 크기에 따라서 수입이 바뀌나요? 네. 아, 작은 그래요? 차들은 올해부터 바뀌어서 하루 50만 원. 그리고 큰 차는 그 다음 톤수가 이제 5톤인데 5톤 차들은 60만 원. 뭐 몇 톤까지 있어요? 톤수는 한 19톤 정도까지 있는데 75m가 지금 최고예요. 네. 요런 거는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가죠. 이 수입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현장들을 가면은 원청 뭐 현대건설이든 뭐 이런 원청이 있으면 그때 하청이 유리도 있고 뭐 돌도 있고 이런 여러 공정들이 오다를 받아서 저희를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작은 차들은 이런 동네 일이 많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렇게 큰 건설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할 때는 일당 50만 원, 60만 원, 네네. 70만 원 이런 돈을 받는 거고 네네.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나가서 잠깐 간판 하나 달아야 돼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1시간 스타트 금액이 있거든요. 스타트 금액은 뭐예요? 현장에 가갖고 1시간만 쓴다 하면은 그 1시간은 이제 스타트 금액이라 그래서 그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아, 최소 시간이 1시간이에요? 네네네. 25만 원. 네. 아, 스타트 요금이라는 게 기본 요금 말씀하시는 네네네네. 거죠? 아, 그 다음이 시간당 얼마씩? 네네네. 5만 시간으로 원씩. 5만 원씩. 네. 아, 이 반나절을 쓰면 35만 원을 받거든요. 네. 근데 연장 하다 보니까 35만 원이 됐어요. 그럼 그냥 반나절치로 받아버려요. 아, 그 이상 또 넘어가더라도 네. 그냥 그날치로 해주고. 네네네. 근데 뭐 시간이 아예 오바돼서 오후까지 간다. 그럼 이제 하루치를 받죠. 어차피 그러면은- 나는 딴 데 못 가니까. 그쵸. 네. 그런 거는 이제 유도리 있게 해서 그때 맞춰드리고. 근무 형태는 어떻게 회사에 소속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개인으로 뛰는 방법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회사에서 기사로 일할 수도 있고요. 월급쟁이로. 음. 그리고 장비를 사서 협회에 가입해서 콜 받아서 뭐 얼마 수수료 떼주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지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 그냥 회사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회사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그럼 지금 하시는 거는 저는 지금 기사를 타고 있어요. 기사? 월급. 네, 월급. 월급. 네. 월급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배우는 기간 때는 좀 적을 수는 있어요. 음. 이제 경력이 보통 한 2년, 3년 정도씩 되면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뭐 뭐 수당이나 이런 거 다 빼고 순수 기본급만 3,500원, 4,000원은 가져가지 않아요. 실수령으로. 네네. 그 월급이 한 달에 한 300 정도는 된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300에서 300 중반, 그리고 이제 큰 차 타시는 분들은 뭐 한 400대까지 올라가지고.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기사로 내 차가 없이 일할 거면은 네. 큰 차 타는 게 나은 거죠. 장단점이 있어요. 큰 차를 타면은 큰 현장들을 가게 되면은 거기서 오래 숙식을 해야 되는데 막 몇 개월씩 있다 오는 경우. 그 건설 공사 끝날 때까지 그냥 있어야 되니까. 아, 보통 이제 가정이 아직 꾸리지 않은 분들 아, 네네. 아니면 가정이 있지만 돈이 더 네네. 필요하신 분들 네네.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 이러면은 네네네. 좀 이제 작은 차로 가시고. 네네네. 처음에 내가 기술이 없어요. 한번 배워보겠다 해서 뛰어들었어요.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예상하고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100 후반에서 200 정도는 돼. 180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이 스카이 회사가 대부분 다 개인 사장님들이 장비 뭐 두세 대 갖고 계신 분들이나 뭐 네다섯 대 갖고 계신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막 몇십 대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 제가 소속돼 있는 회사는 전국 스카이라고 대수도 많고 규모가. 규모가 좀 오래되기도 했는데 4, 50대 정도가 있거든요, 차량이. 지금 이제 AJ 전국 스카이라고 해서 AJ 소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있잖아요. 그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180, 190 정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 최저임금으로 받고 네네. 근데 외부에 있는 개인 사장님들은 그렇게 안 줄 수도 있어요. 일단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네네네. 처음에 1년 되기 전까지는 한 2, 3개월마다 한 10만 원, 20만 원씩 계속 올라요. 딱 1년 되면은 기본급이 아마 한 280까지 뛸 거예요. 아, 그럼 기본급 외에 다른 수당도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다 보면 오바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정이 급하거나 빨리 해야 되는 경우는 연장을 해요. 그럼 1시간에 5톤이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는. 그럼 회사랑 저랑 이제 반씩 나눠요. 그 하루에 2시간씩만 해도 10만 원인데 이렇게 열을 한다. 그러면 100만 원 정도 들어요.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이 막 오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지방 수당이라고 또 하루에 몇만 원씩 또 챙겨주고. 처음에 내가 배우는 기간 한 1년 정도 잡아야 되는 거고요? 네네. 이거는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조작이니까. 네네네. 솔직히 이게 작동하는 건 쉬워요. 간만 익히면은 쉬운데 어떤 환경에서 네. 어떻게 올릴 거냐 이게 관건인 거죠. 변수가 많아요. 아.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지금 전기줄 있고 이러면은 피해서 올려야 되고. 또 앞에 갑자기 육교가 있다. 그럼 또 달라지는 거고. 네네네. 아. 여러 가지 막 장애물 때문이나 네, 또 네. 각도에 따라서 범위가 많이 먹여지고 적게 먹여지고 또 나뉘어요. 아. 그런 거 다 계산해서 해야 돼서 그거는 솔직히 경력에서 나온 노하우여가지고. 네. 그리고 휴무수당도 있어요. 휴무수당은 쉬는 뭐냐면 날 불려나가는 경우. 네, 저희가 한 달에 5톤 기사들은 7번은 쉬게 해줘요. 그리고 나머지 톤수들은 5번만 쉬어요. 외부에는 거진 다 5번이거든요, 한 달에.
이거 일하면서 보람 있을 때도 있어요? 처음 이제 딱 현장을 갔어요. 유리가 하나도 안 껴있어요. 네. 이제 며칠 동안 죽어라 일 열심히 해서 사실 유리 일이 제일 힘들거든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네. 계속 해갖고 네. 힘든데 시간이 지나고 유리가 다 껴지잖아요. 네. 그거 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뿌듯해요. 예를 들어서 뭐 3, 4층짜리야 그러다 치는데 네. 63 빌딩을 지어야 돼요. 그건 어떻게 껴요? 그건 곤도라로 타. 곤도라는 뭐예요? 그 옥상에서 와이어 줄 이렇게 내려. 옥상에서 내려와서. 예, 예. 어떠세요? 이거 평생 직장으로 괜찮은가요? 체질이 맞으면 저는 이거 괜찮다고 봐요. 어떤 체질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유대관계도 좋고. 현장에서 계속 사람들이랑 부딪혀야 되는 네, 거니까. 왜냐면 현장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거칠어요. 말도 그렇고 사실 그냥 대화하는 건데 제가 처음 현장 갔을 때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일상적인 대화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맞으시는 분들은 솔직히 자꾸 트러블이 나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유도리 있게 잘 맞추고 오히려 자기가 뭐 이렇게 리드를 하고 그런 성향이다. 예,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좀 활발하면은 잘 하지 않을까. 또 사람 그러면- 좋아하고. 예, 예. 이제 스카이 아무래도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럼요. 이거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진짜 돈 많이 벌어요. 회사에 한 명 형을 얘기를 해드리면 작년 1년 벌어간 게 한 7, 8천 정도 돼요. 수당까지 해서. 하는 만큼 벌 수는 있는데 그만큼 힘들어요. 새벽 4시 반 일어나서 거기 7시 안에 도착하게 해야 되고 뭐 새벽밥 먹고 일을 하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아서 또 그렇다고 해서 엄청 일찍 끝나지도 않아요. 저희가 5시까지가 근무거든요. 힘들죠. 그렇게 왔다 그쵸, 갔다. 그쵸, 그쵸. 예, 그런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현장에서 좀 거치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좋으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게 어린 저한테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이 이후에 꿈도 있어요? 제가 사실 이걸 하길 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차를 좋아해서 자동차 쪽으로 갈까 아니면 중장비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 제가 이거 어느 정도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더 젊을 때. 네네. 네.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장비를 사서 지금 독립을 할지 아니면 나가서 새로운 기술을 좀 배워보고 다시 일로 돌아올지라는 거. 원래 꿈이었던 포크레인도 다시 한번 해볼지. 네, 그렇죠. 네. 이 일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기술을 정말 배워보고 싶고 어디 한 곳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기보다 돌아다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자기 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카이를 운행하시는 네. 황현수님과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고요. 전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르레스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됐을려나 보요 잘 됐죠.